서해대교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2 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는데 독자적인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하루 동안 손주가 되드리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는 봉사활동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서산시가 다음 주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구직과 구인 기회 제공에 나섭니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 면접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음 달 한라산 등 일부 산의 탐방 예약이 단풍 구경을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올가을 지역별 단풍 절정 시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에 서해대교 이용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평소에도 워낙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인 만큼 연휴 기간에도 상당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제2 서해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죠. 네, 그런데 언제 지어질지가 기약이 없다 보니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과 수도권을 잇는 서해대교. 하루 통행량은 적정 수준의 2배인 약 10만 대입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회 경로도 없습니다. 제2 서해대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는 현대건설이 사업자로 나선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해저터널로 포함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3조 6천억 원을 들여 2033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적격성 조사 결과가 올해 연말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경기도 구간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당진 지역구 어기구 의원이 충남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2 서해대교만 따로 떼어내 독자적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이 길어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국비 독자 사업으로 하면 빨리 추진이 가능한데 네. 이게 이제 민자고속도로에 붙여버리면 사업이 이게 한 60km 정도거든요. 근데 서해 고속도로 구간은 6km뿐이 안 돼요. 그러면서 통행료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내야 돼요. 보령과 해저터널을 그게 100% 국비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 통행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독자 사업, 국비 사업으로 해야만이. 이에 대해 충남도는 민자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도건설까지 포함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교통수요 및 논리 개발을 통해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안 등은 다각적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 서해대교가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2028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해 그 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하루 동안 손주가 되드리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3년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따뜻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이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물 꾸러미를 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과일과 반찬 등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히 한 곳까지 마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산 송남중학교 학생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반찬을 배달하고 하루 동안 손주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손주 왔어요, 할머니. 반찬과 과일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할머니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작은 방 안이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나 뭐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허리가 뭐 시험하고 허리를.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허리 아프고 양쪽 일을 못해. 무릎 아프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매주 찾아오는 동네 손주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애들이 오면은 뭘 내가 이렇게 맨날 아프고 꾸부리고 다니니까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하고 지가 해준다고 하고. 학생들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젠 진짜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굉장히 친해져서 친근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건 추석 명절 그런 데 가도 되게 쓸쓸히 안 지내시고 다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는 일을 했었는데 일손이 부족했던 상황. 학교에서 먼저 봉사활동을 제안하며 나눔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을 어르신을 찾아뵙기 시작한 지는 올해로 3년째. 전교생의 절반가량이 자발적으로 어르신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명 늘어난 7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전달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마음둘 곳 없는 어르신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5일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최선의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최선혜입니다. 예, 해 뜨는 서산 일자리 페스티벌 10월 5일부터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2023년 해뜨는 서산 일자리 페스티벌이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산 종합운동장 내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홍보와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면접과 채용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채용관에서는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26곳의 직접 참여 업체와 운영 본부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간접 참여 업체 20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는 고용노동부 서산고용센터 등 취업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일자리 정책 사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퍼스널 컬러 상담, 면접 메이크업, 1대1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재직자와 함께하는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통해 현직자들의 직무 지식과 유익한 취업 정보 등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참여 원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하는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행사는 서산 시민 중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력서와 구직 신청서 등 필요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니 신분증만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최선의 주무관이었습니다. 나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전망을 보면 약 한 달 뒤 전국의 산이 알록달록한 가을빛으로 물들 예정인데요. 단풍의 절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별 모양 잎을 가진 당단풍나무와 노란잎의 은행나무, 신갈나무 등의 수종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올해는 언제 산을 찾아야 가장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 달 23일 강원도 설악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긋불긋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계룡산은 26일, 전북 내장산은 29일, 충북 속리산은 30일, 경남 지리산은 31일쯤 가장 고운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11월 1일, 경북 조항산과 팔공산은 11월 2일, 경남 수목원은 11월 3일쯤 단풍 절정이 예상되고요. 전남 완도 수목원은 11월 15일은 돼야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이틀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7월에서 9월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0.33일 정도씩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풍 시기는 늦어졌지만 올해 가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빛깔은 더욱 짙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라산 등 일부 산은 단풍 구경을 위한 탐방 예약 인파가 몰리면서 10월 주말과 휴일 예약이 벌써 대부분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명절 가족들과 모이시면 올해 가을 단풍 언제 어디서 즐기실지 미리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논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움직이는데요. 얼마 못 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으로 들고 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늘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정해진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논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슬금슬금 나오다 사고를 낸 건데요. 오토바이 법규 위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같은 위험천만한 불법 운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8월 당진의 한 도로 9시가 넘은 밤 시간대 블랙박스 차량이 주행 중인데요. 우측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운전자가 내동댕이 쳐지는 아찔한 사고인데요. 빨리빨리 조급증이 사고를 부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안전운전이 우선이죠. 우회전 혹은 좌회전 하기 전에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충남의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를 꼽았습니다. 이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4개의 단체가 현장 교사 399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인데요. 관리자 직무 명시에 이어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66%를 차지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충남교육청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조개 등을 캐다가 고립되거나 물때를 확인하지 못해 갯벌에서 숨진 사람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갯벌 사고 282건이 발생해 30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43건의 사고로 8명이 숨졌지만 해양경찰 인력은 지난해 기준 정원 대비 199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밀물과 썰물 차이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 기간이 겹치면서 보령 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귀성객들에게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벌 고립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때를 확인하는 등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보령 해경 관내 연안 사고는 모두 4건으로 11명이 구조됐습니다. 태안군이 추석 연휴 전통시장 등과 가까운 남문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는 약 4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고 1시간을 넘어서면 30분당 요금 200원을 내야 합니다. 청양군청 민원창구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1시간 확대 운영됩니다. 청양군은 농번기를 맞은 민원인들이 1시간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민원 창구를 확대 운영해 왔으며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